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신흥 SEC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내사랑 연우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안타깝게도 거의 5만 원 근처에서 사셨어요. 목표 지금 49,600원에 사셨고 비중은 16%, 18% 이상 손실이 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이제 처분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갖고 있으면 좀 다시는 살아날 수는 있는 건지. 그러니까요. 근데 중요하게 횡보를 하고 있다 또 깨져버리니까 약간 좀 제가 봐서는 좀 우울해 보입니다. 어제 오늘 워낙에 시장이 안 좋았다고는 하지만 음봉이 좀 깊이 나온 종목이기도 해서요. 그렇죠. 앞으로 좀 빠른 대응 전략을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신흥 SEC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먼저 최병훈 전문가님, 이 종목 보유할까요? 매도할까요? 네, 보유입니다. 보유하겠습니다. 손효로 팀장님의 의견은요? 저도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최병훈 전문가님의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보유에 대한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신흥 SS 2차 전지 종목이에요. 네. 2차 종목 중에 이제 각형 삼성 S대 각형 2차 전지의 캡 이제 이렇게 배터리 팩을 모듈 할 때 하는 이제 그런 거 할 팩 관련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데 주로 각형은 캡 어셈블리로 하고 주로 이제 씌우는 거 이렇게 해서 뭐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이번에 2차 전지 관련된 양극재 빼고는 대다수 양극재 올해 쏠림 현상이 급격히 들어와서 왜냐하면 작년부터 하반기부터 실적이 나오면서 정설 효과가 났으니까. 그리고 이런 종목은 실적이 좀 나와도 못 올라갔죠. 워낙 쏠림 현상이니까 개인이 사야 되는데 개인이 다 골로 가 있는데 누가 삽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 사가지고 안 가니까 또 손절하고 그래서 계속 내려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은 워낙 좋은 기업이고 앞으로도 잘 나갈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도 한 12자릿수도 늘어나지만 내년엔 뭐 20%대 그다음에 이렇게 20% 계속 매출이 는다면 고성장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반기에 올해 재무제표도 이렇게 보시면 영업이익도 18% 늘었고요. 매출도 10%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 SDI가 주로 납품한 SDI 쪽이 좀 지연되고 정설 들어오고 이제 배터리가 셀이 많이 안 나오는 상태였기 때문에 정체된 상태여서 관련된 부품사들은 초제점 이제 실적이 잘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본격화 내년부터 좋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이제 2차 전지업은 뭐 소재 특히 소재 쪽은 뭐 부품도 그렇고 소재는 25년도에 폭발적으로 다 실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양극재 먼저 나와서 나머지 회사들도 다 나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좀만 길게 가면 과거 21년도 고점은 다 돌파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네. 그럼 21년도 고점이 이게 95,000원인데요. 이때는 뭐 기관도사가 좀 갔는데 그러면 이 95,000원을 돌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적이 나오는 거죠. 그럼 길게 보면 5만 원 정도가 샀으면 거의 뭐 가지고 있으면 100%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거죠. 그럼 100% 정도 나오면 한 3년은 들고 있어도 상관없는데 이제 20% 내려왔으니까 사서 계속 불안한 거죠. 언제 갈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 종목에 대한 공부도 하고 시세 공부도 하고 계속해서 내가 확신이 있어야만 확신의 단계는 신념 정도가 있어야만 이게 가지고 갈 수 있어. 좋은 주식을. 그래서 만약 우리가 삼성전자가 옛날 80년대 사가지고 정말 우리나라 일등주 해서 내려가 결국 혁신을 한다고 했으면 지금까지 갖고 있어도 엄청 돈 벌었고 그렇잖아요. 양극재도 그렇고 가급부터 있었으면 마찬가지죠. 다 적자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렇게 실적이 나오니까 결국 주가는 가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지난번에 이제 주가가 최근에 어제도 8% 내려왔습니다. 하루에. 요즘 뭐 20% 사가지고 20%한 일주일 만에 내려온 거 많아요. 하루에 8% 내놓으니까 조금 내면 20% 정도, 그죠? 그래서 이 가격의 평가선이 났을 때 내가 손절을 할지는 이미 여기서 49,000원 정도 샀다면 이미 손절 시간은 늦었죠. 여기서 샀으니까 결국은 보면 9월달 초에 산 거죠. 사면 손절선은 기본적으로 박스권 하단하면 돌파하면 깨면 팔아야 되는 거죠. 47,000원. 근데 지금 4만 원 와가지고 손절하고 아니면 뭐 어떻게 할까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기업이 괜찮기 때문에 비중이 높지 않아서 나는 내려가면 더 사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천천히 보고 박스권 내려와서 바로 가진 않으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시간 지나면 나중에 그때 더 사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적이 좋아지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성장을 계속 할 건데 그러면 삼성에서 배터리를 앞으로 미국도 계속 만들 건데요. 세계적으로 늘어도 가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면 당연히 주가는 올라간다 생각하고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부터. 그래서 오히려 내려가면 손절을서는 저는 39,000원 드리겠지만, 이제 본인은 만약에 장기로 가겠다면 오히려 내려가면 더 사서 단가 좀 낮춰서 한 뭐 고점이 돌파하면 9만대 가면 100% 정도 수익이 나려면 최소한 45,000 이하로 단가를 맞춰야 되겠죠? 그러면 확 빠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해서 가서도 좋고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는 뭐 양극재 이런 쪽은 이미 가서 시세가 많이 냈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올라가 반등장 어느 정도 가봤자 100% 정도도 쉽게 먹기 힘들 거예요. 그러면 쏠림 현상이 저쪽 돈이 그걸로 물꼈기 때문에 이제 괜찮은 거 찾아서 주식이 가게 됩니다. 2차 전지도. 그 중에 얘가 하나가 있죠. 동아기업이 가잖아요. 선두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 중에 양극재 말고도 양극재는 이미 끝났고 그러면 반등은 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그럼 그 나머지 오래 안 갔던 21년도 계속 빠지고 안 갔던 주식이 이제 턴어라운드 딱 되면 주식이 갑자기 뛰어버려요. 바닥에서. 상한가 같잖아요. 동아기업 바닥에서. 그죠? 그러면 지금 올라왔으니까 이게 추세가 가는 거죠. 이렇게 한 개씩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2차 전지 주도주가 좀 양상이 좀 다를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주식은 보유를 하고 있는 게 좋다. 지금 이 정도 49,000 올라오는 거 일단 이거 올릴 수 있습니다. 3분기 실적만 나고도. 그래서 저는 보유 의견이고 장기적 목표가 단기 목표가는 51,000원이고 장기 목표가는 67,00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신흥 SEC에 대해서 최병훈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봤고요. 손여로 팀장님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데 같은 의견이세요? 우선은 보유 말씀을 하셨는데 좀 세부적인 내용은 어떻습니까? 네, 뭐 전문가님께서 얘기 잘 해주셔가지고 저는 뭐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패스. 네, 일단 뭐 신흥 SEC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배터리 부품 관련이고, 그다음에 삼성 SDI의 이제 매출이 주요 발생을 하고 있는데 증권사 리포트를 보니까 일단 뭐 분기 실적이나 연간 실적은 전문가님께서 다 짚어주셨어요. 어떤 양극재만큼 실적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지만 본업을 잘 하고 있다. 그리고 매년 15에서 20% 우리가 2차 전지를 보다 보니까 50% 100% 실적이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사실 15% 이상 성장도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신흥 SEC 같은 경우도 연간 실적 기준을 꾸준하게 실적이 성장되고 있고 업종 대비 저평가 매도를 갖고 있고 지금 리포트를 보니까 뭐 삼성 SDI 관련 매출도 있지만 루시드랑 리비안 같은 완성차 기업에 대한 매출도 발생할 거고 중국 천진의 증설해 놓은 공장에 대한 매출도 이제 하반기부터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문가님 말씀대로 사실 매수가가 나쁘지 않습니다. 바스코 하단부 살짝 위에서 사셨지만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2주 동안 사실 지지권 지탱한 종목 찾기가 어려운데 뭐 지지권 이탈했을 때 이 지지권 이탈한 것은 사실 신흥 SEC의 잘못이 아니다. 그런 악재성 매크로 변수가 많이 나오는데 버티는 게 용하다. 그래서 이제 조금 보유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실적이 나오고 있고 성장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릴 뿐이고 추가 매수는 한 25% 비중까지 상한선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 추가 매수 가능하시고요. 일단 손절가는 제가 38,500원 말씀을 드리겠지만 38,500원 밑부터는 야 38,500원 밑에 왔으니까 손 팀장이 9% 사랬으니까 9% 사야지가 아니라 38,500원 아래로 가면은 이렇게 그냥 뭐 1%씩 걸어놓는 거예요. 밑으로. 조금씩. 네, 오늘은 왜냐면 시장 바닥이 어딘지 모르니까. 오늘 걸어놨더니 38,300원까지 한 1.5% 사줬네? 오케이. 하루 보내고. 다음날 38,300원 밑으로 또 걸었다가 또 1, 2%. 그게 내가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평단가 낮추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평단가를 낮추는 거고 2차 전지 성장에 대한 의심이 있으시면은 추가 매수를 하지 마시고 손절하시고 그렇죠. 2차 전지 성장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제 전략대로 이제 정말 그 0.4격 하듯이 정말 내가 이 방아쇠를 당기지 않을 것처럼 힘을 주면서 그런 기운으로 추가 매수하다가 좋은데요? 이제 4분기에 이제 3분기까지는 좀 바닥 다지고 이제 뭐 리튬 가격도 해야 되고 뭐 완성차 기업들도 어떤 공급 계약을 발표를 해야 되니까 한 3분기 조금 인내하신 다음에 4분기 이후로 우리가 생각했던 이제 비가 다 내리고 성장주에 대한 투입이 개선이 되면은 신흥 SEC는 좀 안정에 꺼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은 제 1차 목표가는 제가 5만 500원 말씀드렸고
2차는 5만 5천 원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이것도 전문가님이랑 크게 오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안전하게 보유 기간 줄이는 것만 생각을 하자. 그걸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부의 첫 종목 내사랑 연우님께서 올려주신 신흥 SEC와 관련해서 두 분의 의견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최병훈 전문가께서는 보유 의견을 주시면서 목표가 1, 2차로 나눠 주셨죠. 1차는 5만 1,000원, 그리고 2차 5만 7,000원 말씀을 해 주셨고요. 6만 7,000원 말씀해 주셨고요. 손절가 3만 9,000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손현우 팀장님께서도 비슷한 뷰, 그러니까 긍정적인 뷰를 좀 말씀해 주시면서 보유 의견 1차 목표가는 5만 500원, 2차는 5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손절가 3만 8,500원 제시할 테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